네, 안녕하세요. 지인의 코리아 조재환 기자입니다. 하루가 바빴습니다. 오전엔 테슬라 모델 Y 관련 녹화에 오후 현대차 아이오닉 5 영상 라이브도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도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이오닉 5의 디테일적인 측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특징, 첨단 기술, 주행 보조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디자인에 대한 특징은 많은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차가 정말로 특이하게 생겼죠? 기존 45 콘셉트카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콘셉트카 타는 기분으로 차를 타면 매일매일 행복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차량의 외관을 좀 더 클로즈업 해보면 차량 앞쪽과 뒤쪽에 검은색 세로선이 표기된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전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램프의 역할을 합니다. 기존 코나 전기차 등은 차량 대시보드 등에서 충전 현황을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차량 후드와 테일게이트 쪽으로 가면서 멀리서 봤을 때 차량의 충전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실제 차량을 가지고 충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스티어링 휠 커버에 현대차 로고가 없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에 발견해서 티저 공개 때 기사로 소개를 해드린 적 있었죠. 이 기사를 제가 작성하고 주변 지인과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에 아이오닉 로고가 들어갈 것이다. 뭔가 미래지향적인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네모 4개가 반듯하게 배치가 됐죠. 저는 23일 오전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 담당 전무에게 왜 현대차 로고를 홈커버 부분에 배치시키지 않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이상엽 전무는 그 이유를 친환경 소재와 연관을 지었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로고를 넣는 것 자체가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여기에 로고를 뺀다면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도 이와 같은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로고도 기아처럼 자연스럽게 변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실내 클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기존 현대차의 아쿠아 클러스터 테마와 상당히 다른 테마가 느껴지시는 것 보이시죠? 현대차는 이를 종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JONG-E 이렇게 표기를 시켜주고 있네요. 현대차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종이 클러스터 테마 디자인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향후에 실차를 보면 이게 주행할 때 도움이 될지 별도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외부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220V 단자는 뒷좌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옵션 사양으로 운영이 될 듯해요. 오전 별도 간담회 때 현대차 관계자가 아이오닉5 별도 220V 단자로 헤어 드라이기를 연동시켜서 작동시키는 시연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급의 전력을 제공한다고 하니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기능 활용할지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네, 아이오닉5는 총 9가지의 외장 컬러가 있고 내장 컬러는 4가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장 컬러는 강가의 조약돌, 대지의 토양 등을 상징화했다네요. 이 내장 조합 패키지가 옵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패키지라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킬 듯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더 일찍 나온 차라면 국내 자동차 역사 중 최초로 사이드미러 자리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전기차가 됐는데 아쉽게도 아우디 이트론에 그 자리를 뺏겼네요.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본 사양으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많이 달라졌는데 증강현실 기능과 일반 모드를 지원한답니다. 주행할 때 눈부심 현상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선택 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25일 사전 계약 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라이브를 방금 전에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바로 주행보조와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자율주행 몇 단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아이오닉5는 여전히 자율주행 2단계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를 해주는 차원이죠.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이오닉5가 현대차 브랜드 최초로 자동 차선 변경이 지원되는 HDA 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간 것입니다. HDA2는 방향 지시등만 넣으면 차량이 알아서 주변 흐름을 살피고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이죠. 이 기능을 자율주행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당 기능은 방향지시등 작동 시에만 되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도 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잘 아셔야 합니다. 아이오닉5는 이외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이 지원이 됩니다. 아이오닉5는 크게 72.6kW 배터리가 들어간 롱레인지와 58.0kW 배터리가 들어간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이 나오죠. 롱레인지 후륜구동 기준으로 현대차 자체 주행거리 측정해보니 410에서 430km 주행 가능하다 합니다. 현대차는 오전 간담회 때 주행거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한 주행거리라고 설명을 했죠. 하지만 경쟁 모델로 손꼽히는 테슬라 모델 Y 등과 비교하면 부족한 거리입니다. 그래도 일상주행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주행거리예요. 아이오닉5의 국내인증 주행거리는 차량 인도가 가까워지는 4월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코나 전기차 발표와는 180도 다르게 이번 아이오닉5 전기차 공개에서는 특별하게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나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중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닉5 차량 전방부에는 충돌 하중 분산 구조를 적용했다 합니다. 차량 실내 변형을 최소화해 탑승자 보호를 위한 충돌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현대차 설명입니다.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 차량 하단 배터리 보호 구간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적용하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 핫스태핑 부재를 보강해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는 설명을 했는데 코나 전기차 화재가 재현되지 않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팩트를 다시 전해드리자면 현대차 코나 전기차는 LG화학 것이 들어가고 아이오닉5 전기차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아이오닉5가 회사의 향후 배터리 사업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가 그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아이오닉5 간담회에서 코나 전기차 화재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향후 정부 채널을 통해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인데 현대차의 대처가 향후 전기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지금까지 이 GMP 전기차 플랫폼이 들어간 현대차 아이오닉5에 대해 직접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보조금 제외 5천만원대 중반 정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롱레인지부터 우선 사전 계약을 25일부터 받는다 합니다. 약 이틀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기차 구매하는데 아무 정보 없으신 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답변 보장한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음 하네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